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토트넘과 아스톤빌라의 경기, 전반과 후반의 내용이 아예 다른 식으로 펼쳐졌는데요. 전반과 후반의 양 팀의 운영의 차이는 뭐였는지, 토트넘은 또 그걸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트넘과 빌라는 원래 자신들이 하는 것들을 전반전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토트넘의 경우에는 우독이나 포로, 풀백들을 되게 높은 라인까지 올려서 플레이를 했고요. 아스톤빌라는 원래 잘 쓰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상황들이 되는데, 여기서 아스톤빌라에게 뒷공간이 발생합니다. 보통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측면 윙어 존슨,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침투하면서 롱킥을 한 번에 때려주는 방식으로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토트넘은 그런 플레이보다는 그냥 자신들이 평소에 하는 지공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또 그렇게 지공으로 토트넘이 공략하려고 하면 아스톤빌라는 4-4-2 수비 형태로 간격을 아주 좁게 유지하면서 중앙 쪽을 먼저 막으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사이드 쪽에 존슨이 프리하더라도 굳이 거기에 수비를 투자하지 않고 종간격과 횡간격 모두 좁혀서 얇은 호떡 같은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토트넘이 침착하게 빌드업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한 번에 라인을 공략하려고 할 때는 아스톤빌라가 적절한 오프사이드 트랩을 활용했죠. 이런 아스톤빌라의 호떡을 한 번의 패스로 뚫는 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바이에른 뮌헨도 그랬고 토트넘도 고전하고 있었죠. 축구에 선제골이 안 중요할 때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운영 싸움 때문에 더더욱 중요해지는 게 선제골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형태로 축구를 하는데 아스톤빌라가 선제골을 먹힌다. 그러면 아스톤빌라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요. 그러면 토트넘에게 공간이 더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운영을 하는데 토트넘이 선제골을 먹힌다.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당장은 몰라도 6, 70분 넘어갔을 때는 토트넘이 마음이 더 급해지면서 아스톤빌라의 뒷공간을 한 번에 노리려는 시도가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경기가 말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토트넘에게 안 좋은 상황이 터집니다. 아스톤빌라의 코너킥이 토트넘의 골망을 먼저 가릅니다. 안쪽으로 올라온 코너킥이 우당탕탕하면서 비카리오 몸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이 로저스 앞으로 떨어지면서 로저스가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빌라에게 운이 따르기도 했고 토트넘에게는 흐름적으로 아주 안 좋은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골 먹힐 때 과정을 보면 비카리오를 지켜주는 토트넘 수비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토트넘이 지난 시즌 북런던 더비에서도 보여줬던 약점입니다. 비카리오는 코너킥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손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를 수비수와 1대1로 싸우게 냅둔다? 이건 토트넘의 세부적인 디테일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비카리오가 앞에 있는 선수를 떼어내느라 코너킥에 대한 준비를 할 시간이 줄어들었죠. 꼭 이것 때문에 먹힌 건 아니지만 일단 이런 것부터 제대로 보호를 해놔야 세트피스에서 실점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 골이 들어가고 나서 토트넘은 이렇다 할 실마리를 찾지 못했고 양팀은 전반 막판에 서로 역습에 역습을 반복하면서 엄청나게 체력을 많이 소진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역습을 반복하는 게 토트넘에겐 더 낫습니다. 토트넘은 애초에 난전 구조를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도 성과가 없었고 전반은 0-1로 종료됩니다. 토트넘이 이런 상황에서 빌라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호떡 수비 자체를 깨는 것. 두 번째, 토트넘이 세트피스에서 득점하는 것. 세 번째, 토트넘이 좋아하는 전방 압박 구조를 만들어서 전방 압박에서 이득을 얻어내는 것. 네 번째, 선수들의 개인 능력으로 뚫는 겁니다. 먼저 이 호떡 수비는 어떻게 깰 때 효과적이냐? 이 호떡들은 한 번에 한 덩어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덩어리 자체를 한쪽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양쪽 윙어인 존슨과 손흥민을 넓게 벌려놓고 존슨에게 공이 갔을 때 호떡이 위쪽으로 쏠린 순간 시야가 열린 로메로 같은 선수에게 공이 도착했을 때 손흥민이 프리하게 되고, 그때 로메로의 반대 전환이 나가고 손흥민이 여기서 개인 능력으로 뚫는 이런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호떡 수비는 좌우 폭도 되게 좁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측면 모든 곳을 커버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으로 노려야만 기회가 있습니다. 어쨌든 토트넘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터져주길 기도하면서 후반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후반 시작한 지 3분 만에 4번째의 방법, 개인 능력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일반적인 빌드업 상황, 드라구신이 우도기에게, 우도기가 손흥민에게 공을 줍니다. 아주 일반적인 측면 빌드업이죠.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의 개인 능력이 미쳤습니다. 헛다리로 상대의 밸런스를 흔들고 왼발로 아주 미친 크로스를 넣습니다. 제가 미친 크로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른발이 아니라 왼발이라는 점.
두 번째, 골키퍼와 수비 사이에 아주 적절한 강도와 궤적으로 떨어졌다는 점. 그리고 존슨이 기가 막힌 움직임으로 이 공을 잘 마무리합니다. 사실 손흥민의 크로스가 좋았던 것도 맞지만 존슨의 마무리 난이도도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존슨 바로 앞에서 바운드가 되는 공이라 처리하는 것에 따라 놓칠 수도 있었는데 발 안쪽으로 잘 누르는 식으로 갖다 대면서 경기를 1대1로 만들고요. 이 동점골이 터진 시간대가 49분이라는 점이 토트넘에겐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었죠. 그리고 55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벤치로 불러들입니다. 제 머릿속에서도 물음표가 딱 떴던 순간인데요. 동점골 상황에서 아주 좋은 어시스트를 수행하기도 했고 슬슬 에너지 레벨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손흥민을 빼는 건 경기를 보는 당시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로는 손흥민을 원래 55분만 뛰게 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바로 다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한 교체라는 거죠. 그리고 손흥민 자리에 히샬리송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교체된 55분쯤부터 75분 정도까지 거의 20분 동안 토트넘과 빌라는 역습의 역습, 중원에서의 힘싸움, 토트넘의 강한 전방 압박, 빌라의 대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체력이 소모될 수 있는 이벤트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위를 가져갔던 게 누구냐? 바로 토트넘이었죠. 빌라는 역습 나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돌아오는 속도가 되게 늦어지는 게 느껴졌고요. 그러면서 당연히도 최종 수비 앞쪽이 좀 얇아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또 빌라 선수들끼리의 간격도 조금 더 벌어지면서 토트넘의 전진 패스가 성공할 때도 많았죠. 그리고 토트넘에게 아주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빌라가 공을 끊고 역습을 나가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 센터백부터 빌라의 모든 선수들이 앞으로 밀고 올라오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공을 벤 데이비스가 뒤에서부터 툭 하고 튀어나오면서 아주 깔끔하게 커팅합니다. 흔히 말하는 역습의 역습이 된 상황이죠. 상대 선수들의 몸의 중심은 다 앞으로 가 있기 때문에 다시 몸을 돌려 수비 대형을 갖추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당연히 상대는 완성된 상태로 수비할 수 없죠. 그리고 빌라는 어수선한 수비 대형을 갖추게 되고 여기서 사르, 존슨, 클루셉스키의 3자 연결, 그리고 그때 솔랑키가 귀신같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클루셉스키가 이에 맞춰 패스를 넣어주고요. 여기서 솔랑키가 골키퍼가 눕는 듯한 동작을 보고 기가 막히게 찍어찹니다. 공격수의 본능이 뭔지 보여주는 득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빌라는 집중력을 잃기 시작하면서 큰 미스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클루셉스키가 상대 센터백을 압박하고 이 패스를 사르가 끊는데요. 클루셉스키 체력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심장이 15개입니다. 그리고 사르가 이 공을 끊고 전진하고 사르, 히샬리송, 솔랑키로 이어지는 깔끔한 역습으로 추가골 득점, 또 메디슨의 프리킥 추가골 득점까지 경기가 4대1로 종료됩니다. 오늘 경기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전반전엔 양팀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빌라의 선제골로 인해서 시간은 빌라 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시간이 흘러간다면 토트넘이 아무것도 못하고 질 수 있었는데 거기서 손흥민의 개인 능력으로 제동을 걸어버린 게 컸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빌라도 승점 3점을 챙기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했지만 그건 토트넘이 좋아하는 난전 상황이 되는 거고 토트넘은 그 상황을 이용해서 경기를 승리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경기만 봤을 때는 토트넘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준비가 더 잘 돼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선수 개개인적으로 보자면 오늘 파페사르가 메디슨 대신에 중원에 나오면서 이곳저곳 뛰면서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또 벤 데이비스가 중간에 로메로의 부상으로 교체 투입되어서 나왔는데 국밥같이 든든한 활약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솔랑키 전방 압박도 열심히 하고 오늘 결정적인 득점 2개를 하면서 공격수로서의 임팩트를 제대로 보여준 날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에게는 아무것도 못하고 지고 강한 상대인 빌라에게는 시원하게 이기는 토트넘. 과연 토트넘은 일정한 경기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